자, 이번 시간은 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효성은, 자, 일단 뭐 행정청의 행정처분, 즉 행정행위를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했을 때, 그 행정처분의 실제 효력을 확보하는 뭐 이와 같은 수단이 실효성 확보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효성 확보 관련해서 뭐 행정벌을 부과하는 경우하고 행정상에 강제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진금을 부과하는 경우 뭐 이런 분이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뭐 첫 번째 이제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 즉 행정상의 의무라든지 또는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제재인데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지서벌, 즉 가태료 부과하는 경우, 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형벌과 관련해서 부과할 때는 주로 법에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일정한 처분과 관련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 이게 형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형벌을 부과할 때는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각각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서벌, 즉 가태료 부과는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보다는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적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단순 의무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위반을 했지만 그 위반 정도가 형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경미한 경우, 즉 낮은 경우, 자 이때는 가태료, 즉 행정지서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상의 강제 집행이 나있죠. 그래서 행정처분, 즉 행정행위에 대해 가지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접 강제 집행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대집행.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 이때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 대집행을 한다는 건 행정청이 직접 부과한 그와 같은 자기 의무를 상대방, 즉 의무자를 대신해서 이행하는 것, 이게 대집행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철거명령, 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 내는데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는다. 자, 이때는 시장에 철거와 관련해서 건축주를 대신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집행하는 게 대집행. 그래서 이때 이제 절차가 개고, 자,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시장이 철거하겠다. 자, 이거 알려주고, 알려준 데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통지. 몇 년 매를 몇 시에 해당되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겠다. 통지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 해당되는 일시, 즉, 날짜하고 그 시간에 직접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철거와 관련된 비용과 관련해서 징수하는, 자, 이와 같은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강제징수. 강제징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해서 부가 처분을 했는데 납부하지 않을 때, 자, 이때는 독촉을 하고, 그 다음 독촉한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재산과 관련해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 압류한 이후 해당되는 재산을 공매, 즉 공개 매각을 하고, 매각과 관련해서 매각 대금이 놓으면 세금과 관련해서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다시 돌려줍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청산 절차.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직접 강제, 대집행하고 차이점. 비대체적 자기 의무 관련해서 불이행했을 때 행정청이 직접 실력 행사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일반적으로 서류나 장부 등과 관련해서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이때 해당된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 이때는 명령을 내린 행정청이 직접
뭐 서류나 장부, 자, 이걸 실력 행사에 의해서 가져온 것,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경우 기대인데, 일단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뭐 일정한 시정 등을 하려고 시정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자, 건축법 위반했으면 건축법 위반된 내용, 뭐 불법 정축을 했다. 그러면 시장이 불법 정축한 부분과 관련해서 법 기준에 맞게 일정 부분 철거하고 면적을 유지하라. 뭐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내는데, 자, 이걸 이행을 안 한다. 건축주가 이행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때는 해당되는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일정 금액, 즉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행정상 비대체적 자기 의무나 부자기 의무를 이해하지 않는 경우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계급으로서 미리 알린 뒤 금전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거 이제 건축법 할 때 한번 봅니다. 그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뭐 건축법상의 건축 기준을 위반해서 건축이 됐다. 뭐 일반적인 이제 정축 부분, 뭐 이런 분이 법상 허용되는 면적을 초과해서 정축이 됐다. 그럼 이때는 법 기준에 맞게 다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명령되는데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법 기준에 맞게 줄일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의 즉시강제, 뭐 의무부과 없이 상황이 급박해서 바로 집행하는 거, 이게 즉시강제다. 자, 그래서 뭐 마약 소지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걸 현장에서 검거를 한 경우, 자, 이때는 해당되는 마약 바로 압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때 이제 압수하는 것, 자, 이런 분이 즉시 강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진금 부과. 자, 원래 이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게 되면 뭐 그에 따른 제재, 대표적인 이제 업무정지 처분, 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되게 되면 해당 상대방,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사람은 뭐 3개월은 3개월, 뭐 6개월은 6개월, 그동안에 업무, 즉 영업을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죠. 자,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경제적 불이익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 대신 법에 의해서 산정된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걸로 뭐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부과가 되는 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과징금 가장 대표적인 건 감정평가사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를 가름해서, 즉 업무정지를 대체해서 뭐 가징금 부과되는 경우,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행정구제, 행정청의 행정처분 등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자, 이때 권리 등과 관련해서 구제, 뭐 이분이 행정구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첫 번째 이제 사전 구제로서 주민 의견 청취하는 제도하고, 그 다음 청문 절차와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국토개법 관련해서 대응할 때 보는 부분, 뭐 광역도시계획이나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자, 이때는 법에서 사전에 그 계획안과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상으로 절차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절차가 주민 의견 청취 절차고, 자, 이거는 사전적으로 권리구제 조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문 절차가 나있는데, 청문 절차는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불이익, 대부분 뭐 영업의 허가라든지
뭐 인가 등과 관련해서 취소 등을 하고자 할 때, 자, 이때는 해당되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청문 절차도 하나의 이제 사전적 구제 절차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전보가 있습니다. 전보라는 건 피해 또는 손실이 있는 경우, 피해, 손해 또는 손실이 있는 경우, 자, 이런 부분을 손실이 없는 사항과 같이 메워주는 것. 자, 이걸 전보제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100에 해당되는 피해나 손해나 손실이 있다. 여기 100에 해당하는 만큼 그 피해를 메워준 것. 이건 이제 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뭐 그와 같은 제도가 손해전보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전보는 일단 크게 손해배상 제도하고 손실보상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 손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와 관련해서 배상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는 손해가 발생된 원인이 위법행위고, 그 다음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의 고의 또는 가실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 자, 이걸 손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전보, 즉 메워주는 제도가 배상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건 첫 번째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이제 전보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손실보상. 손실보상이죠. 앞에서 봤던 건 손해배상입니다. 자, 손실보상은 피해가 발생된 게 상대방의 적법한 행위, 즉 위법행위가 아니고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고, 또한 고의 가실 없이 발생된 피해. 자, 이게 손실이고, 자, 이걸 전보, 메워주는 걸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공익사업에 의해서 토지나 또는 건물 등과 관련해서 수용 또는 사용이 된 경우. 자, 이때는 공익사업이니까 적법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적법행위니까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가시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가시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수용이나 사용에 따른 손실, 즉 피해와 관련해서 전부해 주는 게 손실보상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용유사 침해 이론 나인데, 자, 이런 부분은 이제 학술적인 내용이고, 자, 이거는 손실보상은 아니지만 손실보상하고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장기간 사업이 실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해당되는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되는 토지를 매수해 줄 것, 즉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여기 수용유사 침해 이론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개별법에서 손실 보상하는 규정, 여러분들 첫 번째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국토계획법에서 대표적으로 일단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본 내용 할 때 그때 이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타인 토지에 출입으로 인해서 손실을 준 경우, 자, 이때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에서 손실보상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법에서도 손실보상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법에서도 각각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하도록 개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개별 법률 할 때 관련된 내용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나있습니다. 자, 이의신청은 일단 행정처분이 있게 되면 해당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시 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한 번 더 검토해달라. 자, 이렇게 신청하는 절차가 이의신청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쟁소하고 틀린 건 처분청에 대해서 시장이 했으면 시장 등에게 한 번 더 심사를 해달라. 즉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가 이의신청 절차다. 자,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신청 청구해야 되냐? 이건 각 개별법에서 따로 정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개별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자,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이의신청, 그리고 지적청량 적부심사, 그리고 축적 변경에 인한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규정에 각각 이제 이의신청역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부하고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도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과 관련해서 해당된 결정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각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행정쟁송, 행정상의 이제 다투는 것, 절차, 행정심판 절차하고 그 다음 행정소송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행정심판 제기는 법원에 하는 게 아니고 같은 행정기관, 즉 행정심판위원회 제기를 하는 게 행정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척기간, 일반적인 이제 불복기간입니다. 처분이 있으면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행정심판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행정행위 성격 중에서 존속력 중에서 불가쟁력 여기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국토개법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법에서 각각 행정심판 제기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은 행정상 분쟁과 관련해서 법원에 제기를 한다. 자, 그래서 사법부에 이제 제기해서 정식 소송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게 행정소송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제척기간. 자, 이분도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불가쟁력하고 관련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가 위법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고,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자, 여기 세 가지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해서 법률관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피고로 하는 소송. 자, 이게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비권력적 관계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때, 자, 이때 이루어지는 소송이 행정상의
행정소송상의 당사자 소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하고 그 다음 행정 부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행정법 관련해서 행정법 통론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관계법규와 관련해서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